네. 오늘 네 번째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만났다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만에 좀 보기 좋은 훈훈한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앞으로 이런 장면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한 분은 전직 대통령, 한 분은 현직 대통령 이렇게 이 두 사람을 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참 아쉽습니다. 그죠?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함께 만났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많은 덕담도 나눴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아야 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연하장을 통해서도 현재 전국의 흐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하셨고요. 또 지금 경제 위기라든지 민생의 파탄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조금씩이지만 뭔가 좀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재개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이자 국가의 어떤 원로로서 할 말은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이 계속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어떻게든 간에 흠집 내기, 더 나아가서는 검찰 사법 처리까지 하려고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뭐 참 저로서도 참 반가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아야 한다라는 점에 이 두 분이 동의를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의 후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함의가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예. 영상이 잘못 나갔습니다. 예. 이거죠. 예. 다들 사진 찍는다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현장의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야, 잠깐만. 대표님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선생님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마디 하세요. 대표님 이쪽. 앵길이 들어야지. 쿨피님 안구정화. 셀방 밟아주세요. 뒤에 이재명. 뒤쪽에 이재명. 환영 인파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대표님 저기 계세요. 이재명!
자, 우리 시민분들이 사진 찍고 하는데, 예,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 얼마나 사진 찍고 손잡고 싶겠습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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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앞에 가서 사진 찍으세요. 앞으로 가서 사진 찍으세요. 네, 앞으로 가서 사진 찍으세요. 우리 시민분들 오시잖아요. 사진 찍어요. 자, 카메라 라인 잡고 뒤로, 카메라 뒤로. 카메라 뒤로. 네, 시민분들 사진 찍어야 돼. 머리 뒤로. 자, 카메라 뒤로 라인 잡고. 여기 위험합니다. 네. 자, 잠깐만요. 뒤로 갑시다. 카메라 뒤로만 거리. 라인 잡아, 뒤에 라인 잡아. 거리 유지해주세요. 라인 잡아. 조금만 더 뒤로 가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지를 좀 만들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아, 예. 제가 바라는 얘기였어요. 길을 만들어주세요. 잠깐만 열어주세요. 자, 시민들하고 손잡을 수 있게 카메라 라인 잡아, 카메라 라인.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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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인 잡아주세요. 카메라 라인 잡자. 카메라 라인 잡자. 자, 카메라 라인 잡자. 자, 카메라 라인 잡을게요. 카메라 라인 잡을게요. 카메라 뒤로 빠지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자, 라인 잡아줄게요. 저 후원했습니다. 예,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빠져서 이제.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봉하마을을 방문한 현장 모습 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요. 이렇게 오늘 평일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설날이 지난 새 1월 1일, 이렇게 새를 1월 2일이라는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무식을 하고 또 이렇게 오늘 일을 하신 분들도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많은 분들이 봉하마을까지 이재명 대표를 환영하러 나왔다고 합니다. 참 이것만 봐도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갖 사법 리스크 운운하지만 결국에 지금 우리 시민들과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결국에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런 환영하는 모습으로 또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꼭 보면 찬물 끼얹는 사람들이 있죠. 예. 누구? 예. 이번에는 최재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진작에 찾아뵀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너무 늦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이재명계 말고 다른 쪽 의원들도 좀 등용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되게 화가 났어요. 이재명 대표 이제 대표된 지 4개월 됐거든요.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찾아뵀습니다. 그죠? 최고위원들하고 다 같이 문재인 대통령 찾아뵈러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4개월 만에 다시 찾아뵌 겁니다. 이게 그럼 그 전에 매달 찾아가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당선될 때 찾아가 뵀으면 연말 연시하면 찾아가 뵙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그 진작하라고 그래. 당선될 때 했는데 그럼 매달 찾아가야 돼? 이 최재성이라는 사람이 순간 헛소리를 하는 거죠. 뭘 진작 찾아가. 넉 달 만에 찾아갔는데 그럼 거의 매달? 아니 2달 만에 한 번씩? 장난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진짜. 에? 마치 이번이 처음 간 것처럼
이번이 첫 방문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두 번째 방문이에요. 이 최재성이라는 사람 상당히 이 야비한 소리를 한 겁니다, 이거. 두 번째 방문인데 첫 방문인 것처럼.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을 홀대했거나 외면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인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노무현의 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언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상대방을 비난을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말이 어긋나도 어긋난 말을 정정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최재성 정말 노무현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 이재명계 말고 다른 의원들도 보직에 등용해야 한다.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저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좀 더 개혁을 더 세게 밀어붙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게 밀어붙지 못한 이유가 진짜 문재인 사람들을 중용하지 않고, 진짜 문재인 사람들은 오히려 한직으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외유를 보내고, 오히려 그 자리를 반문재인이었던 사람들을 들로 채워넣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낙연, 그 사람이 언제부터 친문이었어요? 그 사람 친문이었던 적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반대 입장에 섰던 사람들을 중용해서 적어도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하나의 원팀을 만들려고, 그래서 자기 사람들은 오히려 내보내고 이낙연 같은 사람을 발탁을 했던 겁니다. 정세균도 마찬가지고요. 김부겸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맨날 문재인 욕했다고 뒷담화 깠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박영선 장관, 그 사람 문재인 대통령 보고 이제 물러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물러나야 될 때라고, 당대표 시절에. 그랬는데 그 사람 장관에 앉혀줬지 않습니까? 친문재인계 말고 다른 사람들을 중용해야 된다?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친이재명계가 아니라 다른 의원들을 등용해야 된다?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망했어요. 정말 개혁을 할 사람이면 이재명계든 아니든 다 등용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개혁을 할 의지가 없는데 단지 친이재명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등용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 때 많은 사람들이 원팀, 용광로 선대위 이런 걸 하려고 하다가 선대위를 망쳤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인 박광원이었죠. 박광원은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지만 선대위에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 비서를 맡았다는 그 오모 의원, 그 사람도 후보 비서라는 사람이 후보하고 그렇게 같이 다니는 꼴을 못 봤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낙연계 사람들을 이 선대위에 중용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지 않거나 게으름을 부리거나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일을 망친 것이 많습니다. 박광원 같은 경우에는 잘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나타나기만 나타나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딴 소리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자, 친 이재명계 말고 다른 의원들을 등용해야 된다. 저는 반대입니다. 친 이재명계가 아니라도 개혁을 할 의사가 있고 일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네, 등용해야겠죠. 그런데 그냥 단지
원팀을 만든다는 명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 다른 계 의원들을 등용해야 된다. 이딴 소리는 저는 반대합니다. 최재성 니 같은 놈부터 나는 쳐내야 된다 생각해. 너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만 팔아먹고 좀 꺼져줘. 아우 씨 진짜. 이런 자들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먹었고 지금까지 호의호식한 사람 아닙니까? 이제 좀 사라져 주십시오 제발. 그동안 많이 해먹었습니다. 정말 많이 그쯤 해먹었으면 많이 해먹었잖아. 진짜. 아 진짜 너무 해도 너무하네 진짜. 아. 아유 속 상하네요. 아유. 자 이렇게 좋은 와중에 꼭 이렇게 딴지를 부리고 발목 잡고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서 윤석열이 내세우는 윤석열이 지금 제시한 중대선거구제 개혁 이거는 결국에는 내각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이자 밑밥 깔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석열이 왜 하필 이 시점에 그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생각은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때마침 오늘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 6월 달에 이낙연이 돌아온답니다. 저는 5월 달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6월 달이랍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6월이라고 했지만 5월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5월에서 6월 넘어가는 그 시점 6월 초쯤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이낙연이 6월에 온답니다. 그리고 설훈 의원이 미국을 간답니다. 벌써 갔나요? 여하튼 갔는지 뭐 가는지 타이밍이 너무 좀 공교롭지 않습니까? 누구나 볼 때나 경교롭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과 윤석열과 내각제 뭔가 연결되는 고리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바로 확 감이 옵니다. 윤석열이 하필 이 시점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은 이 이낙연이 귀국 얘기를 던진 거하고 어떻게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낙연이 6월에 들어오겠다라는 얘기와 설훈의 미국행과 윤석열의 내각제 얘기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끔 나올 수 있는지. 우연도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잖아요. 우연이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고의적인 거라고 합니다. 이 우연, 반복되는 우연, 과연 우연일까요? 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의 준동 외에도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계의 뻘짓거리가 조만간 시작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참 우리 할 일이 점점 많아지네요. 그죠? 윤석열도 때려잡아야 되고 이낙연도 좀 막아야 되고 촛불도 켜야 되고 수박도 깨야 되고 아, 참 할 일 많다.